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 급락으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이 전세 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집주인이 오히려 이자 형식으로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 현상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또 이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또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도 이제는 또 들리기 시작하니까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 수요층이 늘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투자처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 정보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갈 곳은 어묵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역시나 오피스텔 정보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치 높은 지역 먼저 저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고덕동이고요.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9호선이 들어갈 예정인데 샘터 공원역이 생깁니다. 그곳에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예상 실제 투자가가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제대로 한번 전략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금리가 오를 거라는 이제 예상으로 인해서 역대 최저 매수 심리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세가 굉장히 월세로 가속화 현상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월세로 이제 전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소식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금리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거래량이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추후에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은 높아진 월세만큼이나 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또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또 줄어드는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한 지역이 아닌 이상은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또 주춤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대한 공부 좀 철저히 하시면서 금매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걸 잡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지역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 보셔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런 시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떨어진 가격만큼 또 열심히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분들은 역시나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한번 돈을 벌어 보셨던 분들은 또 그런 시점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내고 또 팔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정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살펴보여야 할 이제 지역 두 군데를 선점을 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특히나 뭐 이제 세금 문제에서도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뭐 이런 거래세들도 결국에는 새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수입 자체도 이제 정부에서 없다 보니까 많은 완화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정책을 완화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은 정말 독보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지역, 첫 번째 지역으로는 이제 강동구 고덕동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슈 세 개가 굉장히 맞물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2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9호선 라인 들어오고 또 앞으로 또 고덕 비즈밸리라는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이 세 가지 호재가 같은 연도에 거의 엇비슷하게 같이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진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한 개를 나누어서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이 있는가 반면 바로 다음 블럭 같은 경우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정비 사업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죠.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면요, 바로 장기 전세 주택이 되겠습니다. 시세 대비 80% 이하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서 주택 개념을 소유해서 거주로 바꾸는 프로젝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노후화된 지역, 특히 이제 모아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더 규모가 큰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관할시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요. 증가한 용적률의 면적에 대해 50%를 장기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라고 좀 간략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이제 용적률 상향으로 높은 건물을 또 짓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35층의 층수 제한이 또 규제가 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인 딱 35층까지가 아니라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가 됨으로써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행 최대 5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고요. 또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고밀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철역 반경 250m를 1차 역세권으로 했다면 이제는 반경 350m까지를 1차 역세권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 가능해서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스스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그리고 노후된 건축물이 30%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필지라고 해가지고는 150제곱미터 미만의 비율이 40% 이상, 그리고 2층 이하의 저밀이용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을 받아 구청의 요청이 가능하고 사전 검토 후 67% 이상 동의율을 받아서 지정이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부동산에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점이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권리 산정일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비교적 조건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주택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6년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은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약 3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 지분이 6평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대지 지분을 자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세는 4억 7천에서부터 4억 7천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이면은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서도 추후에 이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투자가 가능해서 소액으로도 강남 4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인트 3개를 딱 짚어드리면요. 9호선 연장선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른 노선도 아니고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 샘토 공원역에서 불과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9호선 라인이라든지 제2세종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제 이러한 라인으로 인해서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주 근접지로서 역할을 더욱더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주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4구에 위치한 이 지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5호선 라인의 고덕역에서 한 도보 한 10분 이상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 샘토 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9호선 라인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서 특히나 9호선 라인이 들어가는 주변의 집값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기사로도 많이 접했을 텐데요. 그만큼 9호선 라인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부동산 쪽에서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호선 라인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행 열차도 또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노선 다들 알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또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로 변신을 했죠.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주택, 굉장히 용적률이 낮은 주인이 한 세대인 다가구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신축이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10세대 이하의 주택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굉장히 추후에 수익성을 볼 수 있을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는 미사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라인을 끼고 있는 이 고덕 비즈밸리가 앞으로 이제 고덕동을 자족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을 찾는 수요층들이 결국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하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녹지 비율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즐비하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설 것들이 굉장히 많을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한번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로 세 지구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고덕 2-2지구가 지금 가장 많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2-2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확실하게 입지적인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평당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9호선 라인 들어서고요.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고덕 비즈밸리,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고덕 비즈밸리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비율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많은 임차 수요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고덕 비즈밸리의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시면요, 정말 광활한 대지에 수많은 공사 차량들이 즐비하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2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호재가 내 집 바로 앞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일자리가 들어섬으로써 강동구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정말 큰 호재가 내 집 바로 앞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과 일산에만 형성이 되어 있던 또 이케아 사보점까지 강동구에 들어서면서 이제 강동구의 이제 입지적인 명성이 더욱더 크게 생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바로 앞에 이 샘토 공원역이 들어섬으로써 내 집과 샘토 공원역 도보 2,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할 굉장히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의 9호선 라인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9호선 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5단계까지 또 9호선 라인이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9호선 라인을 이용을 한다면은 지역의 이동성,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노선이 내 집 바로 앞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우고 있는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강동구를 통과를 함으로써도 큰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 그리고 안성에서부터 세종까지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됨으로써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큰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또 내 집 바로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재개발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던 곳은 20억 가까이 넘는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곳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강동구 고덕동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지집은 1.5평 기준으로 한 6평 정도, 대지집은 6평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 7천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래가치 굉장히 높은데 9호선이라는 황금 노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도 갈게요. 강남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이고요. 이번에는 1.5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호선 단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시나 초역세권 물건이고요. 실제 투자가가 5천만 원 가까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저희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또 품고 있거든요. 이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 구하기 힘들다, 월세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굉장히 여전히 월세 수요도 풍부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 사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하시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 월세든 뭐 장기 월세든 여전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자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워낙 편리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장군과 그리고 직주 근접지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또 풍부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강남은 또 얼마나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지금 강남에 지어지는 신축들의 주택들이 대부분 또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조그만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소형 주택의 가격이 일반 주변의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는 이런 형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은 강남이다. 강남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들의 가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또 완화 정책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소형 주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1, 2인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 내에서도 핵심적인 그 지역의 1, 2인 가구 수들이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소형 주택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지금 2호선 라인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후에 매도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뿐만 아니라 뭐 9호선, 7호선, 3호선, 강남은 여러 다양한 노선들과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들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신분당선과 분당선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삼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테헤란로의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바로 이제 국제기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이 수요 자체들이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역삼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헤란로를 중심 축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오른쪽에 국제기류 복합 개발지구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들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생김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임차 수요층 자체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 투자를 하셔야지만 이미 지어졌을 때는 지금은 가격이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남으로써 또 일자리 수요층들을 흡수시킬 만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역삼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면은 굉장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히 큰 교통 체증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 지하로 다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GTX
뭐 KTX, 뭐 위례 신사선, 다양한 이제 지하로 자동차들이 다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이제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아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근데 뭐 공원이라든지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생겨남으로써 교통체증이 확 줄어들 수 있을 만한 복합 환승센터가 생김으로써 이제 교통체증까지도 완화가 될 수 있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환승센터가 아니라요, 세계적인 즐길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이라든지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또 삼성역에 들어서죠.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이 또 위례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 청담을 거쳐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까지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서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3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도 뭐 많은 월세 수요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 6,500만 원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보증금 약 2천만 원에 월 130에서 140만 원까지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강남답게 튼튼한 임대 수요층을 자랑하고 있고요. 주변에 일자리도 풍성하고 개발 호재도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도 풍성한 호재거리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날짜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요거 잘 기억해 뒀다가 궁금한 점 있을 때마다 노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가치 높은 지역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먼저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역시나 갈 거고요. 먼저 갈 곳은 한강변 입지를 새롭게 지금 도시가 만들어주고 있는 그곳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보 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동부권의 중심지인 청량리역에서 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대문구 답신리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고양시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곳은 상암동과 인접해 있고 향후에 서부 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곳 정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서울과의 접근성 또한 무엇보다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지역은 이제 고양시 덕은지구인데요. 덕은지구라고 한다면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암동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상암동까지 차로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덕은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권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 바로 옆에 상암동이 붙어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모든 상권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항어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있는 상권들이 옆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이동 인구나 여기에 거주 수요가 바깥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수렴이 되는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전체 상업 비율이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유동인구가 현저히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이제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은지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암 DMC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쥐벨리, 여의도, 마포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으로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는 총 6,000세대 정도의 이제 주거 시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입주장이다 보니까 전세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지금 서울권 혹은 그 주변 지역으로 찾고 계신 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업무, 주거와 업무가 이제 같이 있는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업무 타운 그리고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될 텐데 상업시설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형성이 되지 않고 업무시설이 더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넓게 한강변을 따라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지역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 위주의 이제 업종들이 굉장히 밀집돼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연구 업종들이 이제 밀집해 있죠. 그리고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업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상암과 덕은지구 요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미디어 벨트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지구에서는 마곡과 창릉 그리고 국제금융도시죠. 여의도 그리고 옆에 용산까지 와도 굉장히 연계성을 띌 수 있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덕은지구고요. 이쪽이 이제 상암동 쪽인데요. 이 중간에 이제 미디어 복합타운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쪽으로는 6천 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겠고요. 지금 국방대 개발 부지에는 2,600세대가 더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총 10,000세대 규모의 이제 주거 시설이 이쪽에 자리 잡게 된다. 그랬을 때 상업 시설이 1.5%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독점성을 가진 지역으로 이제 보일 수 있겠고요.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간 연계성이라든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양옆으로 이제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업무 시설보다 상업 시설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적인 걸로 보면요. 지금 뭐 이제 내부순환로라든지 그리고 자유로, 가양대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가 덕은지구고 그리고 마곡, 상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여의도 그리고 마포 그리고 용산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까지도 이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업무 지구는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 때 그런 위치적 조건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결성도 굉장히 좋고 그 지역 자체도 서울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요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암, 마곡, 여의도 그리고 이제 뭐 용산까지도 굉장히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좋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복합단지 그리고 광명의 스마트타운 그리고 상암 미디어밸리 여의도 금융지구 가산까지도 지금 이 덕은지구 주변으로 이제 영향권을 끼칠 수 있는 업무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덕은지구였는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가까이에 고양시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저렴한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고라고 이제 많은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지역적인 정보를 보셨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단가 기준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고양 덕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시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1,100에서 1,600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이제 다른 지역들, 다른 지식산업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 장점과 연계성을 가진 곳들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사무실, 업무 지구,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상업시설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상업시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뭐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상업시설도 같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을 때 덕은지구는 지금 좀 기회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강 공원으로 가는 육교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세대들이 뭐 자이라든지 호반이라든지 그리고 중흥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방건설이라든지 메이저급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 다 들어서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좀 전세라든지 그리고 또 뭐 전매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정 단지들만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좀 기회의 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메트로시티 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거의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조감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강변 주변에 지금 한강 그 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1층은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겠고요. 위에로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겠는데요. 한강 전망권을 가진 굉장히 고퀄리티의 건물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상업시설을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아무래도 임대율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업무 시설에 이제 갖춰져 있는 분양 상가들도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업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업시설에서 가장 높은 희소성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거타운도 거의 만세대 그리고 업무시설도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업시설이 굉장히 그 비율 자체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 상업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업무타운들은 나중에 추후에 굉장히 이제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연계성,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상주 인구,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요. 낮에는 이제 업무시설에서의 그 상업 그리고 밤에는 이제 퇴근한 만세대 규모의 이제 상업 시설이 상권들이 굉장히 이제 이 상업 활동에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장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뭐 네일샵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업시설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제 가게들이 들어왔을 때 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업무시설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점심시간에 뭐 바로 옆에 상가까지 뭐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깊은 하나리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낮은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시세를 보면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니까요, 월세 시세는 약 1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지식산업센터 기준이고요. 그리고 예상 대출금은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좀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상 실투자액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3억 3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약 월세 20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대출금은요, 1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비해서 대출이 좀 여유 있게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예상 실투자액은 1억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덕은지구에 위치해 있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도 가볼게요. 두 번째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 지역은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호선, 2호선, 5호선, 그리고 분당선, 그리고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KTX까지도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쪽은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곳, 계획 중에 있는 곳들이 이제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 지역
이제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도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축 소형 주택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20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추후에 GTX가 이제 좀 개선이 돼서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환승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30의 지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권 중에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투자액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GTX C노선과 B노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2호선, 5호선, 1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도 이제 지나고 있는 굉장히 교통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이제 입지를 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장안평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까지 여러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 그리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외부 지역으로의 이제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아무래도 도심과 거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도심 업무지구, 그리고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미사지구까지도 이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고요. 잠실이라든지 강남 업무지구와도 이제 직주 근접성이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GTX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 빨라지기 때문에요. 한 10분 정도의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030들의 이제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장안평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청량리 일대에는 총 8개의 이제 주상복합 메인 메카로 이제 될 수가 있는 8개의 주상복합 오피스가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이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인 건물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면목선이 이제 들어섰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지상에는 이제 공원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하화된다는 거는 이제 교통편도 훨씬 더 좋아지고 주변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호재는요. GTX B노선과 C노선의 교차 지점이 청량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남까지의 거리, 뭐 삼성, 양재역까지의 거리, 그리고 용산까지의 거리, 이 거리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이제 시간적 거리감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환승 노선이 청량리, 서울역, 그리고 여기 삼성역 3가지 역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 역에 청량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역에 대한 좀 이제 갈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청량리 GTX역, 그리고 GTX역 중에서도 환승이 가능한 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시세 상등 가치는 GTX 라인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높을 텐데 2가지 역이 같이 지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형성이 좀 높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심리동 시세는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 이제 전세 시세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서울에서 이제 교통이 가장 좋은 위치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 그리고 직장인들의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세 시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보증금 3천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점차 이 월세 시세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 대출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실투자액은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정보 또 전해드렸습니다. 동대문구 다신이동 역시도 계속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곳들이 또 많다 보니까는 그런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곳이니까요. 향후의 미래 가능성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를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는 지금 이런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지 그 투자 방법 좀 궁금하시죠? 자, 이 방법들 세미나 안에서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